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울대 병원장 역시 의료 게이트에 연루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결국 제자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자세히 취재한 정책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주치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을 다루는 사람인데요.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창석 원장이 주치의가 됐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대통령 주치의 임명은 과거 정권 때는 보통 대통령 인수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입할 일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두 차례 주치의가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네. 비서실장이 주치의를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청와대와 가장 가깝고 그리고 주치의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락을 줬고요. 당시 오병희 서울대학교 병원장도 추천 명단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오병희 원장 외에도 네. 2명의 전직 서울대 병원장에게 추천 명단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추천과 관계없이 며칠 후에는 차기 대통령 주치의로 서창석 당시 서울대학교 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발탁되게 됩니다. 네. 알고 보니 공식 추천 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서창석 교수는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비서실장 공간으로 찾아오라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네. 서창석 원장과 평소 가까이 지내는 서울대학교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의됐냐고 물어보면 비서실장한테 전화 와서 본인은 어쨌든 뭐 환자 의뢰라는 줄 알고 갔더니 뭐 면담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한 2주인가 있다가 뭐 선정됐으니까 뭐 예. 이 부분이 문제인데 네. 당시에 도대체 누가 서창석 교수를 김기춘 실장에게 소개를 했느냐 계속 의혹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서창석 교수가 어떤 인물들과 친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그래서 관계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서창석 교수는 아직까지는 최순실 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거군요. 네,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데 네. 하지만 그 접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최순실 씨 일가와 매우 가깝게 지낸 10년간 주치의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죠. 네. 이임순 교수와는 20년 지기,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간에는 학회 활동도 함께 했다 그래서 굉장히 네.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었는데 결국 여기에도 이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고요. 네. 대통령 주치의마저도 비선 추천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거듭 제기된 이유입니다. 네, 서창석 원장이 서울대 병원장이 됐을 때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김영재 원장의 성형수술용 봉합실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는 신세에 몰려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관계도를 보시면은 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모 씨 사이에서 네. 서창석 교수와의 커넥션이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서창석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던 시절부터 서창석 원장은 김영재 원장이 개발하는 수술실 사업에 이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네.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창석 원장이 김 원장의 수술실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통령 주치의직도 그만두고 네.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취임했다라는 일각의 주장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기야 서울대 노조와 그리고 또 의대생들은 서창석 원장이 의료 게이트의 핵심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역대 다른 정권들은 이 대통령 주치의를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대통령 주치의는 내과 출신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출신 교수들이 맡아왔습니다. 주치의 선정 과정의 공통점을 보면은 모두 당시에 현직 혹은 전직 네. 서울대 병원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추천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도착을 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그 과거에 직접 주치의를 했었던 주치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추천해가지고 청와대에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선택을 해가지고 아마 병원으로 연락 온 것 같아요. 예. 그때 내 기억하기로 한 3명 정도 같아요. 비서실, 맞을 거예요, 비서실에. 네. 네, 이렇게 여러 정권을 거듭해서 반복되었던 이런 통상적인 과정이 네. 서창석 주치의의 임명 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글쎄, 과거의 전통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깨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시술 의혹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미용시술 받았다는 의혹 나왔죠? 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다음 달인 2014년 5월에 이 양쪽 입가에 멍과 함께 주사 자국이 발견됐다는 영상이 여러 개 공개되면서 한창 파문을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참사 불과 닷새 뒤인 4월 21일에 왼쪽 턱 쪽에 있는 무용수술을 받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이 사진 보시면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요. 구멍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 조그마한 구멍 자체가 나 있는 모습이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필러나 혹은 실리프팅을 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거듭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왼쪽 턱 아래쪽에는 이렇게 멍든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사 자국과 멍든 자국이 이 4월 15일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왼쪽 사진에 있는 국무회의 때 찍은 사진과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네요. 네. 네, 비선의 힘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병원에까지 미쳤다는 것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